안녕하세요. 인베슈의 김영채입니다. 최근 정부 과제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오픈소스 방식의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오픈소스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방형 OS 하모니카 프로젝트의 리더로 현재 오픈소스 전문기업 인베슘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공개소프트웨어 분과에서 국내 오픈소스 기업을 위한 다양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다른 오픈소스와 관련된 여러가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하모니카 커뮤니티 또는 GitHub 하모니카 저장소에서 항상 답변을 하고 있으니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하모니카 프로젝트 팀은 하모니카라는 개방형 OS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3만 명 이상의 방문자들이 리눅스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가장 알려진 프로젝트는 하모니카 OS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하모니카 OS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의 하나이며, 현재 GitHub 저장소에는 1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모니카 OS 이외에도 설치형 화상회의, 클라우드 문서 검색 도구, 다국어 입력기, 기술 지원 프로그램 등 리눅스를 데스크톱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공개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잘 알려진 프로젝트는 하모니카 OS 프로젝트이고요. 이 하모니카 OS 프로젝트는 2014년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로 시작하게 되어 현재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포되고 있는 데스크톱 운영체제입니다. 하모니카 OS는 리눅스 데스크톱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우분투, 리눅스 민트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국내 사용자에게 필요한 카카오톡, 인터넷 뱅킹, 오피스, 멀티미디어 등의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기업이나 개인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입니다. 이 하모니카 OS는 출시 이후 5년간 민간 부문에서 15만 건 이상의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하였고, 국내 22개의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의 사이버 지식 정보망에 탑재되어 40만 국군 장병이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데스크톱 환경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서버, 전자칠판, 클라우드 다스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모니카 팀에서 공개한 프로젝트 중 최근 공개한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OS 통합관리센터 하모나이즈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9년부터 국방부에서 하모니카 OS를 공급하고 유지관리하면서 사용되고 있었던 원격지 OS 통합관리 기술로 다수의 원격 시스템에 대한 정책 배포, 보안 관리, 백업 및 복구, 업데이트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포스, 디지털 사이니지, IoT 디바이스 관리라든지 클라우드 인스턴스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원격 시스템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도커라이징한 상태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올해 1.0 버전의 릴리즈를 출시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GS 인증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개발자 또는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여 좋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하모니카 커뮤니티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용자 지원을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하여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가 발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자유롭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픈소스 거버넌스가 무엇이고 어떤 자료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스터디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오픈소스 연구개발 프로젝트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 오픈소스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하는지 단계별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거버넌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현재 위키피디아의 정의에 따르면 아직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의 뉴 거버넌스에서 사용되는 거버넌스는 시민사회를 정부의 활동 영역에 포함하는 체계를 의미하고 있고, 기업의 거버넌스에서 사용되는 거버넌스는 경영의 의사결정과 이에 대한 감시 기능을 의미합니다. IT 거버넌스에서 사용되는 거버넌스란
IT 사용에 있어서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오픈소스 거버넌스라는 용어도 커뮤니티 거버넌스, 프로젝트 거버넌스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이처럼 어떤 분야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기반으로 보면 오픈소스 거버넌스의 정의는 오픈소스의 도입, 활용 및 참여를 위한 정책과 프로세스를 결정하여 집행해가는 관리 및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한 평가, 지시 및 모니터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발표에서 이야기하는 오픈소스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거버넌스란 오픈소스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 프로세스, 관리 활동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그림과 같이 내부 사용, 외부 배포, 외부 서비스의 세 가지 유형 정도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내부 사용의 경우에는 오픈소스의 거버넌스 필요성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외부 배포 및 외부 서비스의 유형은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준비하지 않으면 조직의 비즈니스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환경에 적합한 거버넌스 활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오픈소스 국제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오픈소스 전문가들과 함께 오픈소스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고 이 결과물을 오픈소스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로 정의하고 표준화를 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국내 오픈소스 관련 종사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이 오픈소스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정책 수립, 획득, 적용, 운영 및 유지 관리라는 5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각 단계는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21개의 활동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됩니다.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조직은 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환경에 적합한 활동을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에서 정의한 세부 활동 요소들은 국내 오픈소스 관련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활동을 다양한 표준화 및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서 배포되고 있으며 현재도 계속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공개 소프트웨어 분과를 중심으로 연구와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전문가분들은 언제든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국내 오픈소스 관련 기업 또는 기관에서 오픈소스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많은 자료를 배포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오픈소스 거버넌스에 관련한 자료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개 소프트웨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및 적용 가이드라는 문서는 이전에 말씀드린 오픈소스를 내부에서 사용하는 내부 사용자, 외부 사용, 외부 서비스의 유형으로 식별되는 사용자들을 구분하였습니다. 이 구분한 유형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거버넌스 활동을 따라하면서 배워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를 도입하려는 공공기관의 정보화 담당자를 위하여 공개 소프트웨어 거버넌스 가이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보화 사업 단계별 관리 점검 절차를 기반으로 각 단계에서 공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사업에서는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도입 시 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행 가이드라인은 최근 증가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행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수행 기관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발표에서 이야기하는 실무적인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과 관리 요소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배포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인데 기업의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오픈소스가 포함되는 경우 어떻게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돕기 위하여 리눅스 파운데이션을 중심으로 되어 오픈체인이라는 표준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 표준은 ISO 표준으로 제정이 되었고요. 이 기업의 공개 소프트웨어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은 이 오픈체인 2.0을 국내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유용한 도구들의 활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는 오픈소스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개방형 혁신의 흐름 중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원천이 다양해지고 지식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식 창출의 기간이 단축되는 현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혁신의 주체가 내부에 있는 조직만으로 가능했지만 점차 내부 조직만으로 수용이 가능한 수준이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기업의 활동에서 개방의 혁신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러한 개방의 혁신의 흐름은 기술 구매, 공동 연구, 연구 개발, 기업 인수, 사용자 혁신 등 다양한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구, 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일련의 혁신 과정을 개방하여 오픈소스와 같은 외부 자원을 활용해서 혁신 비용을 절감하고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는 개방형 혁신 연구개발 활동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방형 혁신 연구개발을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지난 10여 년간 글로벌 탑10 기업들의 순위 변화를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순위를 탈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모두 오픈소스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중국, 인도, 영국 등 국가가 오픈소스 활용이 많으며 홍콩, 싱가포르,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의 개발도상국도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성장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특정 기업에 종속적이지 않은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 국가 차원의 개방형 OS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고요. 중국의 경우 오픈소스 활용이 전 세계의 2위에 달하는 나라이며 정부와 기업 모두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도 2014년부터 소프트웨어 연구 과제를 오픈소스 연구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여 적용을 확대해 왔으며 최근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어 향후 모든 국가 연구 개발 과제가 오픈소스 방식의 연구 개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국내 연구 개발 프로젝트들이 오픈소스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2018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오픈 R&D 수행기간 3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개 소프트웨어 담당자의 94.3%는 오픈소스 연구개발 관리 정책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으며 89.6%는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에 적합한 연구개발 프로세스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오픈소스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번 챕터는 오픈소스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거버넌스를 실제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소스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로드맵은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테크놀로지 스테이지는 제품의 품질과 소스코드의 바른 사용 권한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 오픈소스 스테이지는 어떻게 외부 기여자들과 협력하고 정의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에코시스템 스테이지는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태계의 구성원들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목표 설정 시 처음부터 목표를 지나치게 잡아서 어려워하기보다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크놀로지 스테이지의 목적은 잘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적합한 라이선스와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오픈소스의 사용 범위, 소스코드의 공개 범위, 라이선스의 검증 방법, 커뮤니티의 활동 지원 방법 및 담당자, 각 참여자의 역할 및 책임 등을 정리하여 조직의 현황에 필요한 오픈소스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정책을 수립하고 전체 참여 연구원이 언제나 식별할 수 있도록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규모나 전사 지원 정책에 따라서 오픈소스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활동을 누가 수행할 것인지 역할과 책임을 바르게 정의하여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프로젝트에 필요한 외부 오픈소스 컴포넌트 또는 라이브러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픈소스의 속성과 프로젝트의 정보를 취합하는 활동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참고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성숙도 평가 기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배포되는 공개 소프트웨어 성숙도 및 적용성 평가 표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오픈소스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오픈소스의 성숙도를 조직에서 판단한 중요도에 따라서 측정하고 정량화된 결과를 이용하여 적합한 오픈소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픈소스 연구개발 방식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외부의 풀 리퀘스트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발 방식이 필요하게 되므로 기존의 소스코드 형상 관리 전략을 오픈소스 연구개발 방식에 적합한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형상 관리를 Git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슈마다 브랜치를 별도로 생성하고 관리하는 브랜치 퍼 이슈 전략, 또는 릴리즈마다 릴리즈를 별도로 브랜치로 관리하는 릴리즈 브랜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항시 자동화된 빌드 시스템을 통해서 테스트되고 배포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GitHub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트래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쉽게 연동할 수 있으므로 GitHub 액션을 이용하여 CI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DevOps 환경을 구성합니다.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식별하고 각각의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활동도 중요합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직접 개발한 영역과 외부에서 획득하여 활용하는 영역에서 요구되는 라이선스가 양립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의 양립성을 확인하고 적합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상시 검토하고 배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라이선스를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라이선스 검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오픈소스가 여러 가지 있는 경우 각각의 소프트웨어는 보안 취약점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보안성 검토는 보통 최종 배포 단계 직전에 보안 검사를 수행하고 배포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엔드-투-엔드 보안 정책이 요구됩니다. 엔드-투-엔드 보안 정책이란 최종 배포 단계뿐만 아니라 개발자의 IDE 환경에서 플러그인을 이용한 보안 검사, 그리고 개발자 PC에서 보안 검사 툴을 이용한 검사 과정, 그리고 소스 코드 저장소에 커밋하는 과정과 CI 환경에서 지속적인 보안 취약점의 검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는 전체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배포되는 과정의 보안 검사 체계를 의미합니다. GitHub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시큐리티 설정을 이용하여 소스 코드의 정착 검사, 외부 라이브러리의 취약점 검사 등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소스 스테이지는 커뮤니티에 협력하는 개발자와 프로젝트 참여 연구원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채널을 유지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스테이지에서는 우선 프로젝트의 소개를 담은 공식 웹사이트와 개발을 잘 모르는 사용자도 쉽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포럼과 같은 커뮤니티 서비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프라의 유지관리 용이성을 보면 GitHub 페이지와 GitHub 이슈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프로젝트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직접 관리하는 웹사이트와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 중 소스 코드가 아닌 문서를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외부 기여자가 쉽게 편집이 가능한 문서 협업 도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쉬운 문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편집 시 위지윅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문서 자체의 버전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문서 버전 관리 기능, 그리고 다수의 작성자의 권한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문서 협업 도구가 필요합니다. 외부 참여자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볼 수 있는 프로젝트의 향후 마일스톤과 로드맵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GitHub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 탭의 메뉴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로드맵을 표시할 수 있는 별도의 문서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모니카 프로젝트의 경우는 아틀라시안의 컨플루언스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현재 로드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기여할 사람뿐만 아니라 문서를 기여할 사람, 번역을 기여할 사람, 디자인 리소스를 기여할 사람 등으로 각각 기여를 원하는 부분을 모두 정리하여 이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기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쉽게 가이드라인을 친절하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기여자들이 기여한 내용에 대하여 라이선스 관련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여자 라이선스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고 작성된 라이선스 동의서를 GitHub 액션을 이용하여 기여자가 풀 리퀘스트를 요청 전 반드시 서명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여한 사람들의 목록을 프로젝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젝트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여자들이 어떤 과정으로 이 프로젝트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 프로젝트의 기여에 따라서 어떤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프로젝트 거버넌스 문서를 작성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거버넌스 문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게 되는데요. 우선 프로젝트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여자 또는 후원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프로젝트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그룹이 어떠한 정책으로 투명하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를 지나면 이제 오픈소스 스테이지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게 되고요. 이제 에코시스템 스테이지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 에코시스템 스테이지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활용하는 다양한 기업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코시스템 스테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쓰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술 지원을 공급하는 기업, 그리고 교육을 제공하는 기업 등 다양한 제품과 관련한 여러 분야의 파트너 기업을 확보하고 이 기업들과 프로젝트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파트너 기업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파트너 기업의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파트너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을 자주 듣고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유지하여 파트너 기업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상표권을 이용해서 프로젝트의 지속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트너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표, 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범위 및 제약사항 등을 미리 규정해서 파트너 기업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예는 우분투 파운데이션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는 상표권 에셋의 예입니다. 또한 외부 참여자 그리고 그 외부 참여자들을 독려하거나 파트너 기업을 확보하거나 또는 외부의 다양한 행사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모니카 프로젝트의 경우 전체 다운로드 수, 그리고 커뮤니티의 사용자 수, 그리고 데일리로 발생하는 일일 이슈 수, 그리고 월간으로 APT 저장소를 사용하는 이제 월간 사용자의 통계 등 다양한 지표들을 이용해서 별도의 대시보드를 구성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외부의 기여자가 될 수 있는 후보들에게 수치를 알려주고 파트너 기업이 필요한 경우 그 파트너 기업에게 성장세들을 보여주는 등에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픈소스 에코시스템 스테이지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공개가 되었다고 해도 단순히 결과물을 공개하는 것으로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주관 기관이나 어떤 기업에서 종료 시점을 맞이하여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업 그리고 파트너 기업 같은 스폰서십을 형성할 수 있는 기업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과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으로 여러 가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일임하여 담당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관리재단 또는 협회 등 이러한 단체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오픈소스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프랙티스를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뭐 길지 않은 것 때문에 각 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알려드리지는 못하였고 일단 요약을 해서 각각의 활동이 어땠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 테크놀로지 스테이지에서 필요한 에셋은 정책 및 조직 그리고 소스 코드 접근이 가능한 조정서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버그 트래킹을 할 수 있는 도구, 프로젝트에 적합한 라이선스 정책, 프로젝트를 자동으로 빌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잘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데모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는 오픈소스 스테이지에서 필요한 에셋은 프로젝트의 공식 웹사이트 및 커뮤니티 참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포럼, 그리고 사용자 참여가 쉬운 문서 시스템, 프로젝트의 마일스톤과 로드맵 관리, 그리고 프로젝트의 기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CLA, 그리고 기여자를 관리하는 정책 및 의사결정의 절차, 또한 메일링 리스트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이 준비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에코시스템 스테이지에서는 파트너를 관리할 수 있는 업무 담당자, 그리고 파트너 기업에 대한 관리 도구 및 상표권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표권 등록 과정과 상표권에 관련한 에셋, 그리고 다양한 지표를 보여줄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프로젝트 활성화를 돕는 홍보 도구 등을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오픈소스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발표만으로는 부족한 내용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그 질문이 있으시면 하모니카 커뮤니티를 방문하여 자유롭게 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